그 한동훈이 입 나불나불 대면서 말 잘하고 있는데 이거 봅시다. 자, 앞에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조국 장관 안에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관련 통상 있는 사법 시스템 중 하나,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다른 국민과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자, 내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3천여 명의 수용자 중에서 형집행정지로 나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내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형집행정지는 너무 희귀해서 한번 나가면 다 알려지거든요. 이걸로 못 나가. 말기암 환자가 마지막 수술 한번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들도 병동에 있어. 병동에. 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디스크 정도로 못 나갑니다. 형집행정지로. 지금 한동훈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한마디로 정경심 못 나간다. 지금 그러면 형집행정지로 지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명박 6월달에 나왔잖아. 정경심 씨는 지금 수술이 필요한 사람인데 안 내보내 준다 이거야. 한동훈이가. 이명박 씨는 지금 수술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만성 당뇨야. 그 나이 때 사람들 고혈압이나 당뇨 있듯이. 이명박 씨 왜 나와 있냐? 똑같이 하겠다며 일반인하고. 이명박이 왜 나와 있냐고 지금. 자, 이명박 씨가 9월 28일 날이 형집행정지 3개월 만료입니다. 요거 똑바로 기억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다시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가 부담이 되면은 난 얼마든지 어떻게 아무나 해라 그랬잖아요. 들어가세요. 나는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을 시켰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들이 지지율 관리한다고 사면 안 시키고 형집행정지를 가지고 장난치겠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쪽도 자기가 억울하면은 사면해달라고 들이받았어야지. 이 조작날조를 밥 먹듯이 하는 윤석열 정권의 아첨에서 하겠다? 그러면 감옥 들어가. 윤석열에게 충성 맞죠? 감옥 들어가서. 이 부분 정말 명확히 해야 돼요. 9월 18일 날 이명박 반드시 감옥 보내야 됩니다. 이 기준이면은. 자, 요 문제만 제가 잠깐 짚는데, 이거는 첫 번째, 아니 나 같은 일반인만 하더라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소환하려면 저하고 일정 조율해요. 지금 이준석이랑 일정 조율한다며. 근데 이재명하고 일정 조율을 안 했다며. 비서관에게 그냥 통보했다며. 그럼 안 나가는 거지 당연히. 근데 안 나가는 대신에 이제 기소하겠죠. 그럼 재판에서 붙으면 되는 거야 이거. 왜냐? 소환을 했는데 네 차례 안 나왔어. 그럼 네 번째부터는 체포영장 발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냥 비서한테 통보해버렸잖아요. 여기 나오라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두 번도 안 나갈 기회가 있어. 물론 8월에 한 번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면서? 그러면은 그래도 두 번째예요. 아직까지 안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이 부분 대해서는. 그럼 안 나가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기소하라고. 나는 검찰 못 믿으니까 재판 가서 붙겠다, 들이받겠다, 재판 가서. 출석을 했던, 검찰 소환에 출석을 했던 김용민 이사장도 출석만 했을 뿐이지 답변 안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윤석열이가 장악한 검찰 못 믿겠다. 나 수사 안 받겠다. 기소해. 재판 가서 다 끝장날 테니까. 이거 불출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이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만 나중에 이 건 말고 지금 윤석열 쪽에서 노리고 있는 성남FC라든지 변호사 대납비라든지 그런 거 문제를 소환 일정을 조율해서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출석해가지고 붙을 수 있겠지. 다만 또 하나 문제는 오늘 이제 김건희 맞불 특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에 대해서. 이미 주가 조작에 개입한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윤석열이가 장악한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사를 안 받는 거지 검찰에. 그 대신에 이재명 대표는 나에 대한 모든 수사는 특검에서 하겠다. 자, 검찰 수사는 협조 안 해. 그 대신에 특검 올려. 나 특검한테 수사 받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온 방향이 그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선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밖에 없어,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이재명 대표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거는. 쌍특검 하겠다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은 있을 수도 없다? 왜? 왜 김건희 특검하면 안 되지?
왜 특검하면 안 돼?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김건희 옹호하는 놈들이 무너져요.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민주당은. 자, 이성국님, 좌우 모두를 비판할 수 있게 된 변 대표님 불사신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 스탠스가, 이게 정치평론이나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정치평론 더 그렇죠. 스탠스를 어떻게 잡냐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거의 모두를 다 비판할 수 있는 스탠스잖아요. 모두를 비판할 수 있으면서 모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스탠스거든요. 이 스탠스가 뭐냐? 이게 사실 중도예요, 이게. 이게 중도인 겁니다. 한마디로, 태풍의 눈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석구름님, 예. 로라님, 이준석 같은 기회주의 뒤통수 갈라치기 말장난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얹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되죠. 이준석은 청년 정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노회한 권모술수와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싸가지 없다기보다는 노회한 권모술수가 훨씬 더 위험해요.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단지 싸가지만 없으면 괜찮아요. 싸가지만 없으면. 그런 사실 제일 싸가지 없다고 말 들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괜찮다니까? 이게 문제야, 노회한 권모술수, 이준석이는. JK 이창님, 대표는 열린공감TV는 이상한 사람이 하고, 진짜는 시민언론 덧탐사로 갔다고, 진보분들이 자꾸 말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구분을 못해서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그쪽 영역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범 열린공감TV 지금 탄압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자유 얘기한다면은 열린공감TV를 위해서 싸우라고. 자, 드래곤 플라이님, 안정권 구치소 갔다는데 과연 구속될까요? 원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면 구치소로 갑니다. 가서 이제 구속이 결정나면 계속 있는 거고, 구속이 기각되면 나오는 건데, 지금 이 난리치고 이제 국민들 다 알았어. 이 인간이 15개의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걸 봐주고 있다는 거를. 그런 상태에서 안정권이를 석방시키면요. 이제 열린공감TV나 김용민이나 이 윤석열 반대 진영을 탄압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죠. 그럼 이제 뭐 이쪽은 막 나가는 거지. 야, 안정권이를 저렇게 풀어줘 놓고 우리를 해? 그래서 저는 구속을 시킬 거라고 봐요. 왜? 저쪽에서 이미 안정권이 효용 가치가 없거든요. 집어넣으면은 이 반대 지정 치기도 명분 있고 문재인에게 또 충성서약도 할 수 있고 또 전체 국민적으로 볼 때도 야, 근데 윤석열이가 저런 아주 치졸하고 정말 이 질 떨어지는 지지자들은 치는구나. 자기 지지율 관리도 도움되는데 안정권이를 구속 안 시킬 리가 없죠. 그것도 원래 판사 문제인데 판사가 안정권이를 봐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다만 지금까지 모욕죄로 사전 구속된 사례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시키려 했으면은 지금 인천지법에서 재판하고 있는 거 그걸로 몇 개 때리면 구속시킬 수 있는데 이걸로 구속시킨다는 게 좀 걸리긴 걸려. 나는 모욕죄로 구속시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섀도우88님, 유승민은 탄핵과는 별개지만 원내대표 당시 야당이랑 야밤에 다 막혀서 행정부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했던 것 때문에 배신자 이미지가 찍혀서 계속 이거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린 건데 요걸로 인해서 일단 탄핵의 시발점은 시작됐지만은 탄핵 당시에 유승민이가 역할은 별로 한 거 없다는 거예요. 탄핵 당시는. 조직은 김무성이가 모았고 당은 이준석이가 쳤고 조작은 윤석열이가 있고 유승민은 한 10순위 안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요것까지를 포함시킨다면은 유승민도 뭐 5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요건 탄핵에 비해서 너무 앞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건 총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유승민에게 탄핵의 책임 물으면 안 되고 유승민은 명백히 박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반란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총선 때 유승민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심판을 하지 못한 친박 세력의 책임이죠. 그때도 사실 이준석이 거랑 비슷한데 아주 정말 쿨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유승민을 쳤어야 되는데 뒤에서 공작질하다가 엎어치기 당한 거거든. 지금 윤석열이가 이준석한테 당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가 신난 거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백토마님, 변 소장님 응원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재명의 단점 중 가장 큰 게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원래 단점이라는 거는 저하고 2014년도에 막 서로 욕하다 싸운 거 아닙니까?
막 이재명 대표 그때 성남시장 할 때 그냥 트위터로 그냥 보수계 그냥 다 싸움하고 막 다 고소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저를 고소한 것 중에서요, 인정된 거 매국노 모욕죄 하나밖에 없어요. 다 무혐의 나왔고 매국노 그 모욕죄 무혐의 나왔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아니 매국노라 그런 게 어떻게 모욕죄로 성립되니까 이거 내가 나중에 또 재심 청구해서 끝낼 건데 그렇게 그 별거 아닌 민간인 농객들이랑 전쟁 벌인 게 이게 내가 볼 때 가장 큰 단점이었다고 봐요. 그 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막판에 보면은 굉장히 태도가 부드러웠어. 그러니까 노선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는 단호히 걸어가야 되는데 이 태도는 좀 유연해야 되는데 태도가 많이 유연해졌어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정치를 많이 배웠나 해서 내가 대선 때는 굉장히 좀 호감이 갔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태도는 유하되 노선은 윤석열 타도 노선 그대로 걸어줘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유하게 된 태도가 노선까지도 유하게 돼서 마치 이낙연 스타일로 이거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 막 싸움할 때처럼 실제로 그때 투쟁 기질은 딱 갖고 있어야 돼, 내면에. 다만 말이나 태도는 유연해져야 되는.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사냐 죽냐는 딱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희주님, 대전 자유통합 집회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저렇게 이 열정적인 집회는 처음 해봤어요. 대전 집회는 늘 미적지근했거든. 예. 변희재와 미디어치를 원하는 일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김영민 사장과 상의해서 김준혁 교수가 이 자기 조직 기반이 있다는 수원 집회, 24일날 수원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